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 하락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제 이제 S&P 500을 비롯한 미국 지수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의 하락을 했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15% 정도의 하락, 러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근접하게 하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게 큰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이게 무슨 큰 하락이냐 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 하락이 조금 시사하는 바도 있고 앞으로 이게 깊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제조업은 오히려 좋았어요. 제조업 예상치보다 좀 좋았는데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좀 안 좋았죠.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서비스 위주 국가라서 서비스 지표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음, 소비 지표들이 기존 주택 판매 지표도 좀 안 좋았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들 이런 지수들도 조금 안 좋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물론 5년 예상이긴 하지만 이것도 예상보다 좀 높아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안 좋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 지표들을 볼 때 의문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랑 소비가 주가랑 미치는 관계가 이제 교과서랑 실제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관관계는 악재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랑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사실 실제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관심 있게 지켜보냐에 이제 트래킹을 좀 빠르게 바꾸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25년 1월 말까지의 시장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주는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게 결국 경기랑 엮어보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주가가 경기가 좋은데 하락을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근데 여기 주목할 점은 어제는 경기가 좋지 않은 신호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이랑 반대죠. 사실 이게 좀 더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완전히 교과서적이지도 않은 게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독립적으로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꺼져서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지금은 두 개 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처럼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제 경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면 좀 해석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침체에 들어가냐 마냐만 걱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에 신경 쓰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진 부분도 안 좋게 해석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히 좁은 길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흔들려도 조정받을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아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물가가 좀 안 좋아도 물가가 좀 높은 신호가 났을 때 경기가 좋다는 신호로 좀 방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아도 이거는 물가 자극을 안 해주네, 인플레이션 해소다 하면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물가랑 경기랑 둘 다 신경 써야 되는 시장이 돼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우려할 만한 점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이쪽 부분에 좀 더 큰 리스크가 당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좀 더 드릴 얘기가 있는데, 이 영상에 이제 스칸러너라는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이분이 하락하는 사유들을 몇 가지, 이제 유동성 문제가 2월 중순 이후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런 얘기들 중에 한 개로 CTA 펀드들의 하락 시 청산 가능성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뒷부분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CTA 펀드라는 거는 선물 계약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선물 계약이나 선물 옵션, 외환 선도 계약 이런 이제 파생 상품들을 주로 하는 펀드고,
있고요. 근데 이 펀드들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추세 추정 전략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롱숏도 주로 사용하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CTA 펀드들의 규모가 되게 크고 이들은 이제 선물 옵션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하락시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노무라 증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추가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이제 옵션 시장이 지금 롱감마 상태다. 그래서 변동성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S&P가 만약에 2% 이상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CTA 펀드들의 청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변동성 스퀴즈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조금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롱감마 상태라는 거는 옵션 거래에서 쓰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옵션에서 델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초 가격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분이 델타일 건데 이제 기초 가격이 상승할 때 포지션 델타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델타가 감소합니다. 라는 거죠. 이제 이 감마라는 거는 이 델타의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플러스 감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복잡한 이론적인 얘기들은 치우고 이제 플러스 감마 상태일 때 특징만 알고 있어도 돼요. 플러스 감마 상태일 때는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하는 상태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랠리 시 매도하고 하락 시 매수해서 이제 현재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특정 범위 내에서 위치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가면 팔고 하면서 요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이제 상태인 게 롱감마 상태인 게 많거든요. 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롱감마 상태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은 유동성이 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변동성이 낮으니까 변동성이 낮을 때 규모가 커지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변동성이 작아지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롱감마 상태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작으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샀다 팔았다 이 안정화시키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노무라에서는 2% 이상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 롱감마 상태가 풀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유동성이 많이 모여있던 부분이 급작스러운 청산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숏스퀴즈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변동성 때문에 스퀴즈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매도, 그러니까 청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약하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크게 깊게는 모르셔도 되고 2% 이상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금요일 시장은 2%에 근접한 변동성을 보였죠. 나스닥 100은 2%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죠. S&P도 이제 거의 1.7% 정도니까 2% 근접했고요. 물론 기가 막히게 월요일에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나 하락이 조금만 더 가속화되면 이 변동성 스퀴즈가 나오면서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거 외에 추가 하락 사유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험실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환자가 생겼다는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 강한 리스크라고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만약에 전일 시장에 강했다면 저는 사뿐하게 무시할 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물론 이제 고려할 만한 뭐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리스크 수준으로 커지는지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 점검만 간략하게 하면 저는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 해지율을 30% 정도 올렸어요. 개별 주식 1에 지수 숏이 지금 1대35 정도의 비율인데 이 이유는 기대값을 재도출해보고 리스크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서 포트폴리오를 중립 상태로 놓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개별 주식이랑 지수니까 1대1로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1대1이면 사실 중립은 아니고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이거든요. 한 1대 1.2나 1.3 정도가 돼야지 이제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중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때문에 월요일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커져서 하락이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 진짜 뭐 변동성 스퀴즈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심리가 안 좋아지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조금 뭐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리스크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